안녕하세요.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이미애 작가님의 달러구트 꿈 백화점이라는 책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많은 시간을 잠을 자며 보냅니다. 그리고 많은 꿈을 꾸죠. 꿈은 정말 신비한 힘을 지닙니다. 자신이 가보지도 않은 곳이 눈앞에 펼쳐지는가 하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당연한 듯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책은 꿈을 상품처럼 사고 파는 달러구트의 꿈 백화점에서 일어나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꿈이 우리의 현실을 위로하고 안아주는 안식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몇 가지 에피소드를 읽어드릴까 합니다. 예스터데이와 벤쟁고리. 때는 금요일 이른 아침, 남자는 창문 옆에 바짝 붙여놓은 컴퓨터 책상에 앉아 모니터와 바깥을 번갈아 보고 있었다. 오래돼서 군데군데 녹슬고 사가버린 방충망에서 퀴퀴한 먼지 냄새가 났다. 남자는 방충망까지 전부 열어젖히고 필사적으로 아침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기 위해 마른 눈가를 손으로 문질렀다. 근처에 대단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지하철역으로 가기 위해 남자의 집이 위치한 골목 모퉁이를 지나고 있었다. 남자가 사는 비스듬한 골목길 1층은 조금만 더 지대가 낮았으면 반지하라고 불러도 될 법한 곳이었다. 차라리 아예 반지하였다면 월세라도 5만원 정도 저렴했을 것이다. 응, 지금 출근 중이지. 오늘 끝나고 만날까? 금요일이잖아. 바깥은 전화하며 걷는 사람의 목소리, 지하철 시간에 맞춰 걸음을 재촉하는 사람들의 발소리로 금요일다운 활기를 띠고 있었다. 남자의 마음은 창밖의 사람들을 보니 속수무책으로 어지러워졌다. 나만 아직도 사람 구실을 못하네. 음악 한답시고 여태 틀어박혀서. 재능 없는 사람이 꿈만 크게 가지면 나처럼 되는 건가? 어디부터가 욕심이고 어디까지가 열정인지 누가 가르쳐주기나 했으면. 어렵사리 잡은 오디션을 앞두고 남자는 자작곡 작곡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하지만 도통 마음에 드는 곡이 나오지 않고 있었다. 남자는 가수가 되고 싶었다. 살면서 다른 꿈은 가져본 적도 없었다. 하지만 아주 어릴 때 들어갔던 작은 기획사에서의 데뷔가 무산되고 그 사이 시간은 흘러 20대 중반을 지나 29살이 됐다. 올해 초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SNS에 틈틈이 올린 노래 영상 중 하나가 반짝 주목을 받았었다. 그리고 꽤 규모 있는 기획사에서 오디션 제안도 받았다. 그러나 오디션 후 돌아온 대답은 그를 다시 출발선으로 되돌려 놓았다. 생각보다 색깔이 희미하네요. 그러지 말고 자작곡을 만들어 보는 건 어때요? 오디션은 그때 다시 보도록 하죠. 기회를 한 번 더 드리는 거예요. 남자는 필사적으로 일해서 생활비를 구했다. 작곡학원에 등록하거나 악기를 본격적으로 배우고 싶었지만 전부 갖추기엔 돈도 시간도 모자랐다. 그는 아름아름해서 중고 컴퓨터에 작곡 관련 프로그램들을 설치해 주먹구구식으로 작곡을 배웠다. 한 달 벌어 쓰는 돈이 벌이를 넘기도 하고 허리띠를 졸라맨 달에는 운 좋게 몇만 원 남기도 하는, 전력을 다하지만 나아감은 없는 생활이 쳇바퀴처럼 계속되고 있었다. 그는 멜로디 라인을 바꿔가며 목이 따갑게 마를 때까지 노래를 불렀다. 오디션 날까지 노래를 완성하려면 이제는 정말 시간이 부족했다. 딱 귀에 꽂히는 멜로디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조금만 더 하면 마음에 드는 노래가 나올 것도 같았다. 그렇게 밤새도록 고민을 반복하다가 동이 터버린 것이다.
눈꺼풀이 뻐근하고 설상가상 배도 고팠다. 집에는 먹을 것이 없고 걸어서 5분 거리에 편의점이 하나 있긴 했지만 그는 출근 시간대에 편의점을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다들 출근하는 시간에 혼자서만 퀭한 눈으로 그들 사이를 거슬러 편의점을 가는 길이 싫었다. 남자는 멍한 시선을 거두고 귀로만 바깥의 소리를 담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발소리나 말소리가 영감이 될까 싶어 비슷한 음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프로그램의 건반을 두드렸다. 남자는 아까 전화를 하며 지나가던 사람의 목소리를 모티브로 멜로디를 엮어보기도 했다. 퇴근 후 주말에 대한 기대감. 직장인의 여유로움을 담고 싶었으나 영 느낌이 살지 않았다. 그에게 다가올 행복한 주말은 남자 자신에게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흉내조차 낼 수 없었다. 남자는 선택해야 했다. 하고 싶은 일을 위해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지를. 그는 나이에 맞는 평범한 삶을 포기했다. 하지만 가수가 되리라는 목표만은 포기할 수 없었다. 이미 가수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조차 자신의 일부였다. 가수가 되고 싶지 않은 자신은 상상할 수 없었다. 남자는 계속해서 그런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했었다. 그는 작업을 계속 이어나갔다. 좁아터진 방 안, 고물 컴퓨터에 어울리지 않는 고사양 프로그램을 돌리느라 금방이라도 터질 듯 윙윙거리는 컴퓨터. 마음이 답답해진 그는 작업 프로그램을 전부 닫아버렸다. 그리고 검색 포털을 켜고 생각나는 대로 아무 말이나 쳐서 넣었다. 마음이 답답할 때,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 꿈은 있는데 재능이 없을 때. 비슷한 질문은 많았지만 원하는 대답은 없었다. 꼭 성공해야 하나요? 지금껏 열심히 했다면 그게 이미 성공 아닐까요? 그가 지금 듣고 싶은 말은 이런 게 아니었다. 남자는 다시 인터넷 검색창을 열어 영감 따위를 검색했다. 마치 그러면 영감이 자기 안에 들어오기라도 할 것처럼. 영감, 창조적인 일의 계기가 되는 기발한 착상이나 자극. 남자가 그토록 바랐지만 아직 얻지 못한 것이었다. 남자는 인터넷 검색으로 영감을 얻을 일 따윈 만무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당장은 썩은 지푸라기라도 잡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 남자는 검색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꿨다. 영감 얻는 법. 수많은 영상과 웹 문서가 쏟아져 나왔다. 남자는 쏟아지는 졸음을 물리치려 했으며 스크롤을 내렸다. 그리고 이내 남자의 시선이 어느 웹페이지에 고정됐다. 꿈에서 영감을 얻은 천재들. 폴 맥카트니와 비틀즈의 자서전에 따르면 맥카트니는 꿈속에서 예스터데이를 작곡했다고 한다. 깨자마자 후다닥 피아노로 가서는 잊기 전에 그 음들을 연주했다. 맥카트니를 사로잡은 걱정은 다른 누군가의 곡을 들었던 것이 잠재의식에 각인되었다가 다시 떠오른 게 아닌가 하는 것이었다. 한 달 동안 음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이 노래를 이전에 들은 적이 있는지 물어보러 다녔어요. 그건 마치 주운 물건을 경찰서에 돌려주는 것과 같았죠. 이렇게 수주 동안 아무도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않는 것을 보면 이제 내 것이라 해도 되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예스터데이와 같은 불후의 명곡이 폴 맥카트니의 꿈속에서 완성되었다. 독일의 화학자 케쿨레의 벤젠고리 구조로는 유명하다. 케쿨레가 자신의 꼬리를 물고 있는 뱀, 꿈을 꾸면서 벤젠의 구조를 생각해냈다는 일화다. 그간 분자 구조가 직선 형태일 거라는 종래 통념에서 벗어나 고리 모양을 생각해낸 것이다. 졸음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글자에 집중하려고 하면 할수록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남자는 컴퓨터 책상 앞에 엎드려 그대로 잠이 들었다. 잠드는 순간까지 후렴구의 멜로디만 생각했다. 그의 머릿속에 있는 수많은 멜로디가 그의 머릿속을 꽉 채웠고 남자는 수많은 음표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채 잠이 들었다. 자신만만하던 페니는 30분도 지나지 않아 진땀을 흘리고 있었다. 남자 손님 한 명이 페니를 난처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는 건물 전체를 돌아봐도 찾는 꿈이 없다며 페니를 붙잡고 한참을 실랑이했다. 하필이면 웨더 아주머니는 볼 일이 길어지는지 돌아오지 않았고 달러구트는 꿈 제작자를 만나러 외근을 나간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 페니는 입사일에 최고로 곤란한 상태였다. 그런 꿈은 없어요, 손님. 그러지 마시고 제발 저한테도 영감을 얻는 꿈을 주세요. 전 정말 그 꿈이 필요해요. 초췌한 행색의 청년은 애원했다. 그는 영양 섭취가 부족한지 피부도 거칠고 머리도 푸석했다. 그나마 뭔가를 강렬하게 원하는 강한 눈빛만이 겨우겨우 그를 지탱하고 있었다. 비틀즈의 일화와 케쿨레의 벤젠고리 이야기를 보고 왔다니까요. 꿈에서 영감을 얻었다던데 저한테는 그런 꿈을 파실 수 없는 건가요? 값이 비싸서 그런가요? 비틀즈가 뭐죠? 벤젠고리는 또 뭐고요? 그리고 값은 어차피 후불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손님에게 꿈을 팔지 않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손님. 페니는 아무리 가게의 브로셔를 뒤적여봐도 영감을 얻는 꿈 같은 건 찾을 수가 없었다. 내가 모르는 꿈이 있는 걸까? 페니는 고민하다가 내선 전화를 걸어 각 층의 매니저를 불러 모았다. 그런 꿈은 없어요. 저는 평생을 꿈 판매원으로 일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꿈은 없어요. 폴 맥카트니요? 물론 그런 손님이 왔다가 가셨을 수는 있겠죠. 기억은 안 나지만요. 사실 손님들이랑 별로 얘기해 본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이거 하나는 확실해요. 어느 가게를 가셔도 그런 꿈은 없어요. 2층의 마이어스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런데 말이에요.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3층의 모그베리가 걱정했다. 4층의 스피도는 그를 재빨리 훑어보더니 물었다. 손님, 잠을 안 잔 지가 몇 시간째죠? 48시간 정도? 그러자 그들 모두 한숨을 쉬더니 단호하게 입을 모아 말했다. 당신은 잠부터 푹 자야 해요. 남자는 마지막 남은 희망을 뺏겨버린 듯 절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다들 1층에 내려와 있었구만.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가? 마침 외근을 나갔던 달러구트가 외투를 벗으면서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다른 게 아니라 페니가 자초지정을 설명하자 달러구트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손님의 안색을 살폈다. 손님은 높은 사람으로 보이는 달러구트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자 다시 한 줄기 희망을 기대하는 표정이었다. 달러구트는 그런 남자의 손에 뭔가를 쥐어주었다. 이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군요. 나가는 길에 꼭 드세요. 이게 바로 영감을 주는 건가요? 남자가 신나서 물었다. 글쎄요. 때에 따라서는요. 남자는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누가 훔쳐갈세라 달러구트가 쥐어준 물건이 든 주먹을 꼭 쥐고 가게를 나섰다. 남자는 자신이 너무 깊이 잠든 바람에 어느새 오후 늦은 시각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불편한 자세로 엎드려 자느라 목이 뻐근했다. 하지만 머릿속은 아주 개운했다. 그리고 어지럽게 떠오르던 멜로디들이
갑자기 차분히 정리되어 머릿속을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남자는 이 멜로디가 어디서 온 건지도 알 수 없었지만 건반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이게 내가 아는 멜로디인가? 아니면 자는 동안 꿈에서 들은 걸까? 남자는 긴가민가 했다. 어쨌든 잊어버리기 전에 얼른 옮겨야 해. 남자는 멜로디의 빈틈을 채워나가며 곡을 완성했다. 머릿속에 어느 구획을 빚고 나온 건지는 알 수 없었지만 남자가 찾던 바로 그 멜로디였다. 남자는 노래가 마음에 쏙 들었다. 사람들에게 얼른 들려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었다. 내일 있을 오디션은 이 노래를 타인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공연장이 될 것이다. 남자가 다시 가게에 들러 달러구트를 찾은 것은 그로부터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의 일이었다. 관계자들 반응이 좋았어요. 무엇보다 제 마음에 쏙 들었고요. 가사도 제가 썼거든요. 쑥스럽지만 제 얘기로요. 남자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이번 주에 당장 녹음하러 갈 거예요.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진짜 꿈이 대단하긴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풀리던 일이 풀리는 걸 보니까요. 정말 큰 신세를 졌습니다. 남자는 달러구트에게 꾸벅 인사했다. 손님, 저한테 고마워하실 거 없습니다. 네? 그럼 누구한테? 손님 본인한테 감사하는 편이 나을 거예요. 예? 그건 그냥 숙면 캔디였거든요. 잠을 잘 자게 해주는. 달러구트가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사탕을 몇 개 더 꺼내들고 손바닥을 펴보았다. 그 꿈은 이미 다 손님 머릿속에 있던 겁니다. 정말요? 영감이라는 말은 참 편리하지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 대단한 게 툭 하고 튀어나오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결국 고민의 시간이 차이를 만드는 거랍니다. 답이 나올 때까지 고민하는지 하지 않는지 결국 그 차이죠. 손님은 답이 나올 때까지 고민했을 뿐이에요. 그럼 제가 재능이 있는 걸까요?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까요?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는 손님 본인께서 더 잘 아시겠죠. 저는 그쪽으로는 문외한이랍니다. 모쪼록 일한 만큼 충분히 주무세요. 오래 노래하고 싶다면요. 숙면은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준답니다. 그런가요? 그래도 감사해요. 모든 게 다 감사해요. 남자는 거듭 달러구트에게 인사를 했다. 달러구트가 난처하면서도 흐뭇한 표정으로 남자를 쳐다보더니 갑자기 뭔가 아이디어가 생각난 듯 입술을 매만졌다. 아, 정 감사하면 손님의 이야기를 꿈으로 만들게 해주시겠습니까? 제 얘기를요? 어디다 쓰시려고요? 사실 알고 지내는 제작자와 함께 새로운 제품 라인을 구상 중인데 이야기 샘플이 필요하던 참이거든요. 아무래도 본인 동의는 구해야 하니까 말이죠. 물론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새로운 제품이라는 건 어떤 꿈이죠? 아직 확정된 상품명은 아니지만 가제는 이렇게 지어놓았죠. 타인의 삶, 먼저 체험판으로 출시할 예정이랍니다. 아주 실력 있는 제작자가 만들 거라서 저도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그거 재밌겠는데요.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면 꼭 써주세요. 허락하신 건가요? 물론이죠. 꿈이란 거 정말 재밌네요. 꿈과 꿈이 동음이어인 것도 신기하고요. 그러고 보니 영어로도 드림은 드림이군요. 그럼 저는 꿈에서 꿈을 찾은 셈인가요? 그는 실없이 말장난하며 길길 웃었다.
남자는 이전에 왔을 때보다 훨씬 여유롭고 생기 있어 보였다. 페니는 그가 그동안 푹 잤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한참 동안 꿈을 쇼핑하다가 마음에 드는 짧은 꿈 2개를 골라서 가게를 나섰다. 페니는 손님의 뒷모습을 보며 말했다. 저분도 곧 저희 단골이 되시겠네요. 눈꺼풀 저울을 주문해야겠어요. 그렇구나, 페니. 웨더에게 얘기하면 주문 제작할 수 있는 업체를 알려줄 거야. 네, 바로 연락할게요. 페니가 씩씩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하나 더. 야스누스 오트라에게 연락해주겠니? 예전에 얘기했던 그 제품 라인, 이제 제작에 착수해달라고 말이야. 기다리던 샘플이 손에 들어왔다고 말하면 아주 기뻐할 거야. 체험판 출시, 타인의 삶. 무기력한 어느 일요일, 늦지막이 일어나 대충 밥을 챙겨 먹고 밀린 빨래를 돌렸더니 벌써 시간은 늦은 오후였다. 남자는 소파에 드러누워 음악 프로그램 재방송을 보고 있었다. 매회 가수 3팀이 출연해 인터뷰를 하고 미니 콘서트 형식의 공연을 선보이는 프로그램이었다. 마침 마지막 순서로 출연할 가수가 남자가 최근 무한 반복하고 있는 노래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그는 반가운 마음으로 채널을 고정했다. 요즘 이분과 같이 작업하고 싶어하는 뮤지션들이 줄을 섰다고 하죠. 사회자가 가수를 무대로 불러내기에 앞서 그를 소개했다. 물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방송 끝나고 번호를 꼭 알아내고 싶네요. 사회자가 천연덕스럽게 말했다. 음원 차트를 2달째 점령하고 있는 대세 뮤지션 박도현 씨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남자는 얼마 전에 이 가수를 실제로 본 적이 있었다. 남자가 출근할 때마다 지나다니는 길에 다 쓰러져가는 다세대 주택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곳에 오래 살다가 이사를 간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져서 온 동네 사람들이 가수의 얼굴을 보기 위해 이삿날 몰려들었었다. 남자도 그 인파 중에 한 명이었다. 이렇게 가까이에 유명한 사람이 살았다는 것이 마냥 신기하기만 했다. 요즘 너무 바쁘시죠? 네,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그래도 기분은 좋습니다. 인기가 실감이 나시나요? 아니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텔레비전 화면 속 가수가 환하게 웃었다. 몇 달 사이에 많은 것이 바뀌셨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처음 낸 노래가 이렇게 잘 될지 예상하셨나요? 엄청나게 바뀌었죠. 그전에는 무명 생활이 아주 길었거든요. 노래도 이렇게까지 잘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만들고 난 직후에 제 마음에 쏙 들긴 했어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주위 친구들한테 연락 많이 오겠어요. 네, 얼떨떨해요. 사실 여기 나온 것도 꿈 같아요. 매주 챙겨보면서 저런 데 나가는 건 꿈도 안 꾸니까 작은 무대라도 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남자는 생각했다. 저렇게 빛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남자는 최근 들어 사는 게 따분했다. 연애도 하고 있고 직장에서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지만 일어나 눈 뜨고 출근하고 매일 같은 장소에 갔다가 항상 보는 사람들만 보다가 점심시간엔 늘 똑같은 얘기만 하다가 야근하지 않으면 다행이라 생각하고 집에 오는 삶. 그리고 쏜살같이 지나가는 주말의 반복이 참을 만한 고문 같다고 느껴졌다. 저 가수는 이제 늘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겠지. 수만 명의 사람이 알아봐주고 사랑받고 얼마나 좋을까. 저작권료도 엄청나다던데.
남자는 요즘 부쩍 매스컴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몇 살인지, 스펙은 어떤지를 살피게 됐다. 그리고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면 내심 안심하다가 나이가 더 어리거나 동갑이면 흠칫하게 되는 것이었다. 비슷한 때에 태어났는데 이렇게 인생이 다를 수 있는 건가? 사실 남자는 지금 생활에 대단한 불만을 가진 것도 아니었다. 다만 조금 더 특별할 수는 없을지 못내 아쉬운 것이다. 특별한 사람은 특별하게 태어난다느니, 그런 사주팔자가 있다느니 하는 말을 들으면 자신은 특별하지 않은 삶을 타고난 건가 싶어서 잠옷 씁쓸해지곤 했다. 소파에 누운 채로 이런저런 생각에 빠지다 보니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잘수록 잘 오는 게 잠이라더니 일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졸리네. 남자는 텔레비전을 보다 깜빡 낮잠에 빠져들었다. 남자는 꿈 백화점 4층에서 낮잠용 꿈을 고르고 있었다. 그는 부담스럽게 따라다니는 직원 때문에 편하게 꿈을 고르기가 힘들었다. 낮잠용으로는 좋은 상품이 턱없이 부족해요. 요즘 또 낮잠 자는 사람도 많아지고, 오늘은 심지어 주말이잖아요. 이럴 때는 꾸고 싶은 걸 꾸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걸 꾸어야죠. 빨리 고르지 않으면 전부 매진될 겁니다. 점프슈트를 입은 장발의 직원이 자꾸만 그를 재촉했다. 남자는 직원을 피해서 일상에서 짧게 여행하는 꿈이 진열되어 있는 코너로 왔지만 누가 봐도 즐거워 보이는 여행 상품들은 이미 다 팔린 뒤였다. 손님, 이건 어떠세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꿈인데요. 직원이 또 따라와서 남자를 귀찮게 했다. 그가 들고 있는 것은 하늘을 날아 출근하기 라는 꿈이었는데, 하늘을 난다는 부분은 마음에 들었지만 출근하기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도 일요일인데 굳이 출근하는 꿈을 꾸고 싶지는 않네요. 예? 이게 싫다고요? 교통체증 없이 3분 만에 회사에 도착할 수 있는데. 스피도가 이해가 안 된다는 듯 벌쩍 뛰었다. 회사에 일찍 도착한다고 해서 퇴근이 빨라지는 것도 아닌데 기분이 좋아질 리가. 남자가 말끝을 흐렸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출근이든 뭐든 빨리빨리 해줄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거라고요. 뭘 모르셔도 한참 모르시네. 그냥 꿈 안 꾸고 잠이나 푹 잘래요. 남자는 더 실랑이 하고 싶지 않았다. 남자는 입이 삐쭉 나온 스피도를 뒤로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가게를 빠져나가려고 했다. 그때 나가려는 남자를 가까스로 붙잡은 것은 달러구트였다. 손님, 어느 정도 길이의 꿈을 보고 계십니까? 전 잠깐 잠든 거라서요. 15분 정도? 15분이라 적당하군요. 뭔가 색다른 꿈을 원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셨어요? 전 정말 일상이 따분하고 재미가 없어요. 제 인생은 재미가 없어요. 맨날 똑같아요. 남자가 기다렸다는 듯 달러구트에게 하소연했다. 그러면 여기 이 타인의 삶은 어떠세요? 야스누즈 오트라의 시간 조절 노하우가 담겨 있죠. 실제로 단 15분만 꿈을 꾸실 테지만 꿈속에서 아주 길고 특별한 체험을 하실 겁니다. 달러구트가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체험판이니까 꿈값은 평소의 절반만 받겠습니다. 타인의 삶이라고요? 제목부터 구미가 당기네요. 어떤 삶이죠? 누구의 삶인가요? 꿔보면 아시겠지만 일약 스타덤에 오른 가수의 삶입니다. 당신도 아는 사람이죠. 남자는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사람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다가 잠들었는데 이거 참 놀라운 우연이군요. 글쎄요.
우연이 아닐지도 모르죠. 달로그트가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꿈속의 남자는 좁은 단칸방에 있었다. 잠을 못 자서 피곤했고 창작의 고통으로 짓무른 머릿속이 깨질 듯 아팠다. 좁아터진 방 안, 고물 컴퓨터에 어울리지 않는 고사양 프로그램을 돌리느라 금방이라도 터질 듯 윙윙거리는 컴퓨터. 마음이 답답해진 그는 작업하던 프로그램을 전부 닫아버렸다. 기본적인 것들이 턱없이 부족한 생활 속에서 돈이나 명예에 대한 큰 욕심은 머릿속을 떠난 지 오래였다. 그저 곡을 만족스럽게 완성하는데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다. 꿈속의 남자는 방충망까지 전부 열어젖히고 필사적으로 아침 공기를 들이마시며 정신을 차리기 위해 마른 눈가를 세게 문지른다. 근처에 대단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지하철역으로 가기 위해 남자의 집이 위치한 골목 모퉁이를 지나고 있다. 응, 지금 출근 중이지. 오늘 끝나고 만날까? 금요일이잖아. 그리고 전화통화를 하며 지나가는 직장인. 그건 자기 자신이었지만 꿈속의 남자는 자기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다. 사람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자괴감, 근황을 묻는 친구들의 연락을 피하게 되는 못난 마음,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으로 가득 찬 나날이 꿈속에서 반복된다. 그렇게 꼬박 보름 동안의 시간이 꿈속에서 흘러갔다. 낮잠에서 깨어난 남자는 자신이 아주 잠깐 잤을 뿐이라는 걸 알았다. 잠들기 전에 보던 음악 프로그램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던 것이다. 가수는 이제 마지막 노래를 시작하기 전 짧은 멘트를 하고 있었다. 이건 제가 8년 동안 무명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담은 노래예요. 밖에서는 괜찮은 척했지만 집에 오면 고스란히 느껴지는 감정들, 돌아보면 어떻게 버텼나 싶었던 때의 기억입니다. 자그마치 8년, 남자는 꿈속에서 고작 15일 동안 겪었던 고통스러운 시간을 떠올렸다. 남자는 아무 확신도 없는 채로 8년의 세월을 살아온 그 가수의 마음을 감히 상상할 수 없었다. 같은 방향을 사는 사람들을 거슬러 가는 편의점. 가수는 담담하게 노래하기 시작했다. 남자는 꿈속 자신의 모습이 아직 눈앞에 잔상으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모습은 텔레비전 속에서 노래를 부르는 가수의 얼굴과 이상하게 겹쳐 보였다. 어느덧 베란다 밖으로 지는 햇살이 거실로 강하게 들어오고 남자는 눈을 찌푸렸다. 오늘따라 지는 햇살이 아침에 떠오르는 햇살보다 강하게 느껴졌다. 남자는 집안 곳곳이 노을빛을 받아 낯설게 빛나는 것을 바라봤다. 평소 같으면 일요일 오후 지금 시간대가 그에게 가장 울적한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뭔가 다르게 느껴졌다. 체험판을 가져가신 손님은 지금쯤 어쩌고 계실까요? 아직 꿈값은 도착하지 않았어요. 깨달음은 시간이 걸리는 법이지. 달로그트는 프런트에 쌓여있는 카탈로그를 정리하고 있었다. 타인의 삶을 꾸고 나면 어떤 꿈값이 도착할까요? 전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 부러워서 열등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우월감이나 안도감을 느끼기도 해요. 페니는 여러 상황을 떠올렸다. 좋은 가게에 먼저 취직했거나 집이 잘 사는 동창생을 떠올리기도 하고 변두리 하역장에서 일하는 아이를 보며 그래도 내가 쟤보단 낫지 라고 생각했다가 부끄러웠던 기억도 떠올랐다. 페니, 나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믿는단다. 첫째, 아무래도 삶에 만족할 수 없을 때는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페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쉬워 보이지만 첫 번째 방법보다 어려운 거란다. 게다가 첫 번째 방법으로 삶을 바꾼 사람도 결국엔 두 번째 방법까지 터득해야 비로소 평온해질 수 있지. 어떤 방법이죠?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만족하는 것. 두 번째 방법은 말은 쉽지만 실행하기는 쉽지 않지. 하지만 정말 할 수 있게 된다면 글쎄다. 행복이 허무하리만치 가까이에 있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지. 달러그투가 알아듣기 쉽게 차근차근 말했다. 난 손님들이 두 가지 중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터득할 거라고 믿는단다. 그러고 나면 아주 귀중한 감정이 꿈값으로 도착할 테지.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릴지도 모르겠네요. 느긋하게 기다려보지 않겠니? 그리고 그때 타인의 삶을 정식으로 출시하도록 하자꾸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이었습니다.